안녕하세요. 넘어져도의 로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닌데 오늘 짜라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주환 교수님의 그릿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1일차고 내일은 2일차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2일차 수업까지 듣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 묵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그릿 워크숍을 다녀와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급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 엄마들, 우리는 모두 정말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엄마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싶고 아이가 제일 잘 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출산할 때 조선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연 출산이라고 해서 그게 좀 TV에도 나오고 많은 책도 나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아이 3명을 조산원에서 낳았어요. 주사도 맞지 않고 회음부 절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었죠. 그리고 저는 또 첫째 아이가 좀 알러지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이사도 많이 갔었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해보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대안교육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걸 많이 알려주고 좋은 환경에 많이 데려다 주면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커리어도 포기하고 저희 많은 개인적인 생활도 많이 희생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알게 됐어요. 아이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르치고 내가 희생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아이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내 개인적인 삶을 계속 포기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희 도반이시자 저희 스승님이신 아동 신체 심리로 유명한 박소라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빈이 아이 삶을 살면 아이가 살 삶이 없어져. 그때 저도 머리를 땅 세게 땅 많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아이가 잘 살길 바랬거든요.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아이의 삶을 빼앗고 있었던 거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엄마인데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아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가 불행해지면 어떠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에 저는 계속 저를 희생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이의 삶을 대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이가 좋은 환경 속에 있기를 통제하고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통제하고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통제할 때 저 안에는 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뭔지 저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존중과 신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자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불안해.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 이래 되면 어쩌지? 더 좋은 환경 없을까?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하면 그 두려움이 온전히 아이에게 가요. 그리고 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얘가 이것밖에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성적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조건부 사랑?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얘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맞으면 사랑을 주고, 아이가 내 말을 들으면 사랑을 주고, 그 조건부 사랑은 사실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없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는 정말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불안해서 울거나 아이가 막 걱정이 막 많거나 막 짜증을 낼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훈육도 조언도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건 절대자인 엄마가 꽉 안아줘, 따뜻하게 꽉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엄마가 너 지켜줄게, 엄마가 널 항상 지켜주고 있어. 이 안전한 확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에 아이가 숙제를 까먹어가지고 아침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나 숙제 못했어. 어떡해. 이러면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감정 내려놓고 생각해봐. 지금 시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저는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물론 훈육을 해야 되지만 훈육을 하더라도 사랑이 느껴지게 훈육을 해야 돼요. 아이에게 절대자인 엄마가 아이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고, 엄마는 내가 잘해야지 사랑해주지, 엄마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사랑해주지, 엄마는 내가 친절해야지 사랑해주지 라는 조건부 사랑을 배우면 아이는 자기 삶을 안전하게 살지 못해요. 어디 가서든 불안하고 불행해요. 엄마와 함께 행복하면, 엄마를 보고 겁나고 두려워하고 언제 엄마가 또 혼낼까 라는 생각을 아이가 갖게 하면 안 되고, 엄마가 오면 엄마 얼굴만 봐도 행복한 존재가 될 때, 엄마가 아이에게 그저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 때,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면 이 아이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돼요. 사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냐면, 내가 이때 동안 아이한테 너무 잘못된 걸 가르쳤구나. 어쩌지 내 잘못으로 우리 아이가 또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아이 멘탈이 저렇게 약한 거 아니야? 라는 또 그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조차도 그런 무조건적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신 한번 떠올려보세요. 나 자신 떠오르면 나 진짜 난 내가 너무 좋아. 나는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런 생각 가지시나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코칭도 공부하고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런 생각을 아직도 100% 갖지 못했고, 항상 저는 저의 부족한 것만 봤어요. 왜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나는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로 좋아해 줄 때 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이의 행복은 엄마의 행복에서 시작이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저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아이는 진짜 세상은 괜찮은 곳이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근데 그런 말을 못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이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 아이가 시험 성적을 못 받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으려면 엄마가 엄마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아이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건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무척 많이 보고 있고 더 잘해라고 나 자신을 엄청나게 책찍질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아이에게 그런 잔소리 하고 싶을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아이가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걸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때는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타이밍으로 삼으세요. 너 부족해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셀프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잠들기 직전에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만 써보는 거 해볼까요? 하루에 5가지. 뭐에 대한 감사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예요. 즉 나에 대한 긍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이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 잠들기 전에 쓰면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기 직전에 경험했던 걸 뇌에서 정리를 해요. 내가 하루 종일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자기 직전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을 감사일기로 정리했을 때 우리는 자면서 내가 있었던 그 직전의 그 긍정적인 생각을 뇌에 더 박아넣어요. 콕콕. 이걸 계속 연습하면 우리는 나에 대한 긍정, 나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를 바라볼 때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인 내가 내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전에 나와 타인 세상에 대해서 5가지 감사일기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